삼각함수. 오늘 못해도 요거 두 개까지는 할 거고요. 뭐 가능하다면은 이것도 보면 좋겠는데 아마 못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여기까지는 다 볼 거고, 그다음에 요거 삼각함수 그래프는 다음 시간,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다음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번 주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끝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왔어. 계속 삼각함수. 그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기억나? 지수 함수 배우기 전에 x에다가 모든 실수를 넣을 수 있게끔 이제 그 지수를 확장시켜줬잖아, 그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를 배웠지만 그때 배웠던 삼각비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왜냐면은 너네가 그래봤자 구할 수 있는 각이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없었잖아, 맞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마찬가지로 모든 각에 대한 삼각비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게끔 이제 그 개념을 확장시킬 거야. 알았죠? 그래야 이제 거기가 함수도 만들고 할 거 아니야. x에다가 모든 실수를 넣어야. 그지? 이제 보면은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야. 보통 이제 시초선은요,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얘기해. 여기가 시초선이야, 시초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경이 뭐냐면 그 각을 나타내는 그 직선을 얘기해. 선분이나 직선을. 그러면은 얘가 동경이래. 이 동경. 얘가 동경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봐봐. 이쪽으로. 우리가 1, 2, 3, 4분면이잖아. 그치? 회전 방향은 여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고요. 반대로 가면 이제 뭐가 되겠어? 음의 방향으로 회전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을까? 반대 방향으로. 보자. 그럼 이제 봐봐. 만약에 여기가 뭐 30도랄까? 30도? 얘가 만약에 30도라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도일까? 이 동경은 몇 도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 이 사이의 크기가 30도라면 이 동경은 몇 도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 30도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지금 그냥 보면은 30도만큼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30도만 가가지고 그러니까 총 390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720에다가 30도에서 750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또는 반대로 마이너스 360도만큼 돈 다음에 다시 플러스 30만 가가지고 마이너스 330도를 돌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그치? 이해될까? 그래서 그 모든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동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만약에 기호로는 보통 세타로 쓸 거거든요. 세타. 보자. 이 세타는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60 곱하기 몇 바퀴인지 모르잖아. 한 바퀴인지 아니면은 뭐 0바퀴인지 마이너스 1바퀴인지 뭐 3바퀴인지 100바퀴인지 마이너스 500바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360 곱하기 어떤 정수에다가 30도만큼 더 간 각이구나. 물론 이제 n은 어떤 수? 정수가 되겠죠. 그쵸? 정수.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세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요, 360 곱하기 n 플러스 30도구나 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게 이 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각이 되는 거야. 일반각. 이렇게. 괜찮을까? 이제 요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 이제 뭐야? 0도부터 90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360도나 마이너스에 대한 각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괜찮을까 이거 지금? 이해돼요? 이해돼? 괜찮아? 그래서 보자. 그게 지금 요 일반각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뭐가 된다? 360 곱하기 n. 몇 방인지 모르니까. 그쵸?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0이 될 수도 있고 자연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치? 어쨌든 360 곱하기 어떤 정수 한 단 플러스 알파만큼 해준 거, 그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됐고, 요것도 한번 그냥 참고로 볼까? 요거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이라면 알파는, 자 봐봐, 이제 여기 30 말고 알파라고 했죠. 알파.
알파가 만약에 이렇게 1사분면의 각이라면 몇 바퀴는 이렇게 일단 돌았어. 딱 여기 멈추면은 360 곱하기 n이 되겠지, 그치? 거기에다가 봐봐. 얘가 만약에 플러스 90도보다 작은 각만큼만 딱 이동한다면 0도랑 90도만 이동한다면 그 각은 어디 있겠어? 그치? 제1사면에만 있겠죠? 그래서 얘는 360 곱하기 n보다 크고요. 360 곱하기 더하기 90 보다 작다면 그 알파는 어디 있는 각이 돼버리는 거야? 1사분면에 있는 각이 돼버리는 거지. 대신에 360도 곱하기 n보다 n 플러스 90 지금 그게 몇 바퀴 돌아가지고 90도만큼 더 간 거잖아, 그치? 여기보다 크고 플러스 180보다 작다면 걔는 제 2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겠죠? 마찬가지야.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다면 제 3사분면, 270보다 크고 360보다 작다면 걔는 4사분면의 각이 되겠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괜찮죠? 딱 그 내용이야. 저. 보자. 근데 이제 호도법이야. 호도법인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일단은 설명은 하겠지만 그냥 드러나라 했었던 게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야. 맞아. 파이는 180도야. 파이는 180도야. 파이가 180도라고요. 그 과정을 가지고 어차피 문제 안 내. 보여는 줄 거야. 보여는 줄 건데 이해 안 돼? 넘기셔도 돼. 그냥 파이가 180도다 라는 것만 가져가셔도 된다고요. 자,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우리 잠깐 봤지만 한 바퀴만 돌아도 숫자가 벌써 몇 도가 돼버려? 360도가 돼버리지? 근데 왜 360도야? 왜 360도인데? 한 바퀴가 왜 360도야? 자연스럽지 못하잖아, 그치? 360 누가 정한 건데? 사람이 정한 거지. 사람이 정한 거야, 그치? 이 원으로 본다면 사실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는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요. 어차피 그 호의 길이랑 중심각이랑 정비례한다라는 거 알지, 그치? 정비례. 해서 자, 요 각을 만약에 x라고 해보자. 이 반지름이 r일 때 이 호의 길이도 반지름이 되도록 그 중심각을 설정해 놓은 거야. 괜찮을까? 자, 다시 한번.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도록, 그러니까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그 각을 일단은 설정해 둔 거라고요. 그때 x 값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반지름이래.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정비례한다는 거 계속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x 대 호의 길이 r은요. 만약에 원 전체로 본다면은 원래 몇 도지 이거 전체? 360도잖아, 그치? 360대 둘레 길이 몇이야? 반지름 r일 때? 2 파이 r이죠, 그쵸? 2 파이 r이잖아. 그때 x를 한번 구해보자고, x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양변을 2파이 r로 나눠주면은 x는 2파이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360 r이 되는 거죠, 그쵸? 요거 정리해보자. 지워주고요. 약분하면은 x는 뭐가 돼? 파이분의 180이 되겠지, 그치? 그 각,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이제는 새로운 단위로 정할 거야. 얘를 1 라디안이라는 단위라고 쓸 건데, 라디안이라는 단위 자체도 사실은 그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자, 그냥 파이분의 180이 1이구나 생각하면 돼. 알았죠? 괜찮을까? 이제부터는 180도 아니고요. 1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쓸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1 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니까 양변에 파이를 곱해주면은, 자, 다시 한번. 얘가 지금 1 라디안이야. 단위는 거의 안 쓸 거야. 알았지? 몰라도 돼요. 얘가 파이분의 180이 1 라디안인데, 그럼 양변에 파이를 곱해주면 파이 라디안이 뭐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파이가 180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돼. 유도하는 과정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알았지? 왜 파이가 180도예요? 몰라도 된다고요. 그냥 파이는 180이다. 혹시나 이제 저는 그걸 찝찝하다. 그냥 외우는 게 찝찝하다 하면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니 나는 일단은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고 싶다면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돼. 어차피 또 한번 설명 드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파이가 180.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삼각비 할 때 많이 썼던 각도들이 있지. 그치? 내가 지난 시간 한번 살짝 물어봤잖아. 그쵸? 자, 뭐뭐 있었지? 우리가 많이 쓰는 각이? 일단 뭐 0도? 0도는 어차피 0이고요. 그치? 다음에 30도부터. 30도는 몇이야? 30도. 파이가 180도라면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치?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6분의 파이는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30도만큼. 그치? 괜찮아? 다음에 45도는요? 45도는 4분의 파이야. 45도 4분의 파이. 바로 나와야 돼. 알았지? 이게 바로바로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잖아. 오래 걸릴 거라고. 계산이 정말 빠르게 돼야 돼. 여긴 알았죠? 자, 보세요. 4분의 파이. 60도는요? 맞아. 3분의 파이야. 이거 그냥 뭐 어떻게 서로 바뀌어 있잖아. 그치? 이렇게.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어떻게든 외워봐랐죠? 자, 90도.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180도는 당연히 그냥 파이가 되는 거고요. 360도는 2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럼 120도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치? 3분의 2파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 얘는 180에서 60 빼는 거잖아, 그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니까 3분의 2파이. 또는 뭐 120이니까 전체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전체가 파이니까 120이면은 3분의 2파이라는 것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3분의 2파이. 자, 270도는?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 아까 봤지? 어디서 봤지, 우리? 어디서 봤어? 여기까지가 270도인 거잖아, 그치? 얘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되겠다, 그쵸?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인 6분의 파이나 뭐 코사인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 하더라도 사인 30도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인 60도 하면은 사인 3분의 파이 하면은 바로 몇인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보자. 그러면은 사인 6분의 파이는 근데 몇이지?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쵸? 생각하셔야 돼. 지금 여기 이 각도들에 대한 삼각비들 모르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문제가 뭐 풀 수가 없어. 알았죠? 문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얘네들에 대한 삼각비들도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확인은 지금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만에 하나 나 그거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바로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 알았지? 됐고, 이렇게 방금 우리가 배운 게 이제 호도법. 우리가 기존에 360도를 기준 놨던 게 60분법이고요. 지금 배웠던 거는 호도법.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이제 앞으로는 호도법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몇 문제들에서는 60분법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호도법으로 많이 문제를 풀게 될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것도 사실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야.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봐봐.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자, 해보자. 중심각이 세타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호의 길이는 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호의 길이는요 어차피 중심각이랑 정비례하잖아, 맞지? 그래서 세타 대 L은, 자, 전체는 몇 파이? 2파이. 2파이가 되겠지, 그치? 2파이래. 원의 둘레 몇이에요? 2파이R 되겠죠? 요걸 아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구해보니까, 자, 요거 2파이 대 2파이R은 그냥 뭐야? 1대 R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L은 뭐가 된다? R 세타가 되더라. 그러니까
호의 길이 뭐라고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랑 똑같다고. 호의 길이 뭐라고요? R세타. L은 R세타. 호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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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세타. 기억하셔야 돼. 기억해야 돼. 호의 길이 뭐라고요? R세타. 호의 길이 R세타. 호의 길이 R세타. 호의 길이 R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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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 돼. 알았지? R세타. 자 보자. R세타. 기억해야 돼. R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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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 반지름이 R인 그리고 호의 길이가 L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쵸? 2분의 1 RL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에서 L은 뭐라고요? R세타. 그치? L은 R세타잖아. 대입하는 거야. L은 R세타 대입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대신에 R세타. 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배운 거지. 외워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똑같은 공식이기는 해. 근데 우리가 주어진 힌트에 따라서 뭐가 더 편한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 둘 다. 알았죠? 2분의 1 RL은 2분의 R제곱 세타. 그러니까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괜찮을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공식 나올 때마다 뭐 나중에 외워야지. 문제 풀다 보면 외워지겠지. 아니야. 아니야. 단어 외우잖아 너네. 그치? 영어 단어 외우잖아. 그런 것처럼 시간 내 가지고 외워야 돼. 그게 먼저야. 알았지? 그거를 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고요. 저절로 외워지는 건 없어. 시간 안 내면 어떻게 외워져?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얘들아. 공식. 절대 저절로 외워지지 않는다. 이해랑은 별개야. 암기는. 물론 이해가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워지긴 하겠지. 좀 까먹었을 때 어느 정도는 유도해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외워야 된다고 일단은. 이해했으면 암기하셔야 돼. 됐고. 삼각함수. 하기 전에 개념 문제 먼저 풀까? 개념 문제가 6문제 밖에 안 되니까. 자 보자. 1번. 다음은 이 반직선 OX가 시초선일 때 얘가 시초선이래. 그치? 얘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기준. 얘가 기준인데 이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한 것이래.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지금 얘는 뭐야? 딱 보니까 일단 겉보기에는 90도만큼 움직인 것처럼 보이네. 그치? 대신에 뭐야? 얘가 몇 바퀴를 돌고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라면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쵸? 1번은 맞는 말. 2번에 마찬가지야. OP지 OP. 자 2번에 요거 360 플러스 90도래. 자 360만큼 돌았어. 플러스 90 맞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360만큼 돌았어. 이렇게 일단 무조건 일반각이니까 360 곱하기 n만큼 했겠죠. 그렇죠? 정수번만큼 돌았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90이잖아. 맞는 거 아니야? 틀렸죠? 왜? 어느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돌았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 90이 아니라 마이너스 90 또는 플러스 270으로 썼어야지. 이해돼요? 괜찮을까? 괜찮을까요? 이렇게. 지윤이 왜? 몰라. 모르는데 봐봐. 얘가 어쨌든 360도만큼 돌면 이렇게 돌든 와 있잖아 여기에. 그치? 여기가 360 곱하기 n이야. 근데 봐봐. 그때 동경이 여기를 기준으로 90도만큼 이동했다 그랬는데 플러스 90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이동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양의 방향이야. 이게 음의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고요. 시계 반대 방향이 1, 2, 3, 4분면이잖아. 그치? 요 방향이 양의 방향이야. 그러면은 플러스 90을 했다면 이렇게 돼 있었어야 돼. 그치?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하려면 그치? 마이너스로 가려면은 마이너스 90이고요. 플러스로 가려면은 플러스 270으로 갔어야지. 이렇게. 괜찮죠? 다음에 3번에 얘가 지금 시초선인데 이렇게 갔네? 그럼 뭐야 얘는? 360n 플러스 180이 되겠죠. 그쵸? 맞는 말. 4번도 지금 얘는 뭐야? 얘가 시초선인데 그냥 이렇게 갔네? 그럼 뭐야? 그냥 360 곱하기 n만큼 돌고 끝난 거지. 더 이상 안 가고요. 맞죠?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지금 보니까 315도래. 315도. 그럼 뭐야?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 여기가 45도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360n 플러스 315 또는 360n 마이너스 45도라면 되겠다.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괜찮지? 이거
동경이 나타내는 게 어떤 건지, 일반각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제 2, 4분면에 있는 것은 해보자. 뭐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야. 제 2, 4분면. 보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360의 배수까지 가면 돼. 봐봐. 이게 어차피 동경의 위치 자체만에 묻는 거라면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아니면 거꾸로 뭐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리던 어차피 동경의 위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360의 배수를 더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수,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수를 만들면 된다고요. 자, 360 더해볼까 만약에? 마이너스 1540에다가 360 더하면 몇이야? 360도를 더하면 몇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180. 그쵸? 마이너스 1180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아직 감이 안 오죠. 그쵸? 한 번 더 더해보자. 360 더하고 720 더하고 1080 더하고 하면 어떻게 돼? 그치? 1080도도 360도의 3배니까 그치? 세 바퀴 다시 돌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도까지 왔잖아. 그치? 자 보자. 그러면은 여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도라는 거니까 그럼 뭐야? 마이너스 100도면은 이렇게 가서 90도 조금 더 갔을 거 아니야. 그쵸? 또는 아니 난 이거 마이너스라서 싫다. 더 돌고 싶다. 300도 더해. 360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260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을까? 이제 양수든 음수든 가장 가까운 각으로 만들면 된다고. 360을 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드시면은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3, 4분면에 있는 각이 되는 거지. 3, 4분면. 다시 한번 2번 대보자. 마이너스 660. 360 더하면 몇이야? 360 더하면은 마이너스 300도.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경은 어차피 여기 있던 동경을 360만큼 더 돌던 아니면 덜 돌던 동경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가장 쉬운 각으로 바꿔주시라고. 이제 마이너스 660도요. 저대로는 한 번에 보이기 어려우니까 360 더해보자고. 더해버리면은 한 바퀴 더 도는 거니까 있는 거라면은 마이너스 300도가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2번은 일단은 마이너스 300도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뭐 보이면 땡기고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한 번 더 돌아. 그럼 뭐가 되겠어? 플러스 360 하면은 60도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제 동경 어디 있는 거야? 제 1사분면에 있겠지. 1사분면에.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다. 440이야. 얘 너무 많이 갔다. 한번 빼줘야겠지. 그치? 360 빼버리니까 몇이야? 80도 되겠다. 그치? 80도. 360 빼니까 80도. 그러면은 몇 사분면? 1사분면 되겠죠. 그쵸? 괜찮아요? 1사분면. 다음에 4번도 720도. 그러니까 두 바퀴 빼면 되겠지. 그치? 720 빼버리니까 몇 도가 남아? 100도 남는다. 100도면은 어디 있어? 100도면은. 그치? 90도가 요만큼이니까 이거보다 10도 더 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넘어가서 2, 3면 되겠네. 2, 3면. 이렇게. 괜찮아요? 720 뺀 거야. 4번은. 720도. 360 곱하기 빼버리니까 100도 남는 거고 100도는 90에 1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이렇게 2, 3면. 5번도 볼까? 1270도. 저거는 뭘 빼면 될까? 1080도. 세 바퀴 뺄까? 세 바퀴. 세 바퀴 빼버리니까 몇 도 남아? 190도 남네. 190도. 그러면 190이니까 180보다 10도만큼 더 간 거지. 그치? 제 3, 4분면 되겠네. 3, 4분면. 이렇게 동경의 위치를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해될까요?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지? 다음에 3번. 보자. 호도법으로 나타낸 것을 60분법으로 고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내가 얘기했지만 무조건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너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도 있지, 도. 이 단위. 이 단위는 60분법에만 붙이는 단위야. 우리 지금 파이는 180도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치? 파이 도는 180도야? 아니야. 도는 여기다 붙이면 안 돼. 호도법은 단위가 도가 아니에요. 라디안이야, 라디안. 알았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자. 봐봐. 저기도 그러면은 아니 얘가 지금 1인지 1도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 호도법이야. 도 없잖아. 그치? 1은 파이분의 360도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맞나 안 맞나 어떻게 보면 돼? 양변에 파이 곱해봐. 양변에 파이를 곱하니까 파이는 360도라고 나오지. 그치? 이거 맞아? 아니야. 틀렸어. 1라디안 아까 얘기했지만
파이분의 180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1번은 틀렸고요. 자,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몇 도였지? 30도였어. 그쵸? 30도. 자, 12분의 1이다. 12분의 1. 그치? 자,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은? 양변에 12파이 곱해보자. 파이 곱하면은 12분의 파이는 30도. 근데 우리 30도가 아까 몇 분의 파이였지? 30도는 6분의 파이였죠? 얘도 아니고요. 다음에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몇 도야? 4분의 파이 45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45도 맞아요. 이거는 맞고요. 다음에 180분의 1이야. 아까 전에 파이가 180도라면서, 그치? 양변에 파이 곱해봐. 양변에 그러면은 180 곱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파이는 180도. 너무 맞는 말.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는 리을과 미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다. 리을, 미음 두 가지. 다음에 4번. 크기가 810도인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파이 n, 2n 파이 플러스 세타의 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봐봐. 810도를요. 얘의 꼴로 나타내보래.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360이 최대 몇 번까지 들어가는 거야? 2번까지 들어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360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몇 도가 되겠어?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얘는 그래서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얘는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어떤 정수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 2가 되겠지만 어쨌든 얘는 그냥 이 꼴로 나타내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n은 어떤 정수니까 얘는 2파이 n 플러스 90도는 몇 도지? 몇이죠? 호도법을 나타내면은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일반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면은 2n 파이 또는 2파이 n 플러스 2분의 파이다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5번도 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9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인 부채꼴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 L은 뭐라고요? L은 뭐야? R세타. 얘들 R세타, 그치? 호의 길이 뭐라고요? R세타. 서연아 뭐라고 호의 길이? R세타. 왜 울지? R세타. 영진아 뭐라고? R세타. 뭐가? 호의 길이가. R세타.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보자. R세타. 해보자 그러면은. 물론 R세타에서 세타는 호도법으로 생각해야 돼. 호도법으로, 알았죠? 호도법으로. 자, 해볼게 그럼. 그러면 호의 길이니까 R세타 9 곱하기 3분의 4파이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약분하면은 12파이. 훨씬 쉽게 나오겠다. 이렇게. R세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것도 6번도 만만치 않기 쉽지, 그치?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4이고 둘레 길이가 28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네. 자, 볼게. 참고로 이게 어느 정도의 각인지 감이요 혹시? 이거 지금 단위를 보니까 도 표시가 없잖아, 그치? 호도법이 분명해, 맞죠?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4래. 이게 어느 정도의 각인지 알겠어요? 5분의 4? 사실 이게 되게 작은 각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봐봐, 우리 180도가 몇이라고? 호도법으로는? 파이잖아. 파이잖아. 우리 근데 파이가 어떤 숫자인지 알잖아. 파이는 몇이야? 그치? 3.1415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호도법으로는 3.14가 180도랑 비슷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 정도가 180도니까 1이면은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5분의 4는 60도보다 조금 더 작은 각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괜찮을까? 요 정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야 문제 풀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4라고 하는데 그 둘레 길이가 28이래. 28. 그러면은 지워야 되죠. 여기가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R이라고 한다면 부채꼴 넓이 알려면 어차피 반지름 길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자, 반지름 길이 구할 거야. 그러면 이 호의 길이 어떻게 돼? 호의 길이?
아니지. 지금 둘레 길이가 28이야. 부채꼴의 둘레 길이라는 거는 반지름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까지 합친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겠어요? 뭐 둘레 길이 28-2R로 볼 수도 있어. R 세타 5분의 4R 요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결국 얘가 R 세타였으니까 그쵸?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아 잠깐만. 근데 반지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한 거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호의 길이 둘레 길이로 이제 반지름 구하자. 얘랑 다 더한 게 몇이라는 거야? 28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2R 더하기 5분의 4R이 28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하면 될까? 동현아 해보자. 자 해보자. 동현이 어떻게 할 거야? 호의 길이 구해놨고 반지름도 잘 잡아놨어. 이제 둘레 길이 28이래. 식 세워보자. 어떻게 돼? 어렵지 않잖아. 지금 반지름 나와있고 호의 길이 나와있잖아. 둘레 길이 어떻게 세울 거냐고요? 그래 L 구해놨어. R세타로 5분의 4R이야. 그럼 어떻게 돼? 둘레 길이 다 더한 게 28이죠. 다 더해보자. 어떻게 돼 그러면은? 몇이야? 5분의 14R이 그럼 R은 몇이에요? 10이 되겠죠? 10. R이 10이야. 그쵸? R이 10이니까 부채꼴 넓이 구하자. R제곱 세타 또는 RL로 구해도 되겠죠. 그치? 이는 그러면은 곱하기 반지름 10의 제곱 곱하기 세타 5분의 4까지 해주면 되겠지. 괜찮아? 그럼 얘는 몇이에요? 약분하면은 10 하나 지울 수 있겠다. 그럼 40 나오겠네. 4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서 개념 문제는 다 봤고 자 삼각 함수 개념으로 가자. 삼각 함수 개념. 자 해보자. 삼각 함수 개념인데요. 일단은 당연하게도 삼각비가 일단은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돼. 자 우리 이걸로 볼까? 그림 그려져 있는 김에 이런 직각삼각형에서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sin A는 당연히 빗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A잖아. 이렇게 그치? B분의 A라면 그리고 코사인 A는 B분의 C잖아. 탄젠트 A는 C분의 A가 되는 건데 자 우리 중학교 때 아마 했을 거야. 근데 외운 친구들도 있고 외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이제는 외워야 돼. 선택지 없어요. 중학교 때 외웠던 친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중학교 때 안 외웠던 친구들은 이제는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 보자. 여기에서 이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 우리 보통 분수 없애잖아. 그치? 근데 sin A가 B분의 A라면 여기서 양변에 뭘 곱할까 이제? B를 곱해야겠지? B를 곱할 거라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A 있잖아. A는 뭐가 되는 거야? B sin A가 되는 거라고. 외워야 돼. 알았지? 외워야 돼. 자 그래서 B변과 이 각이 나와 있다 하면은 이 높이는요 B sin A야. B sin A가 높이라고요. 기억나지? 설명했었던 거 그치? 중학교 때. 이거 내가 그때도 외우라고 했지만 안 외운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외우셔야 돼 이제는. 알았지? 자 보자. 코사인 A 마찬가지로 코사인 A는 B분의 C인데요. 양변에 B 곱해주잖아. 그럼 이제 B변과 A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이제? 밑변을 구하는 거지. C는요 B 코사인 A가 되겠다. 탄젠트 마찬가지야. 탄젠트는요 C분의 B잖아. 그치? 밑변분의 높이니까 양변에 밑변을 곱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모를 곱하는 거 기억해야 되겠지? 분모를 곱해야 C가 간단해지는 거잖아. 그쵸? 분모를 곱해야 돼. 이제는 C 곱하기 탄젠트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A 높이. 그쵸? 요거 기억하셔야 돼. 해보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대체 뭐 할 거냐? 해볼게. 평면의 원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아까 얘기했죠? X축의 양의 방향이 항상 10초선이야. 그 다음에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교점을 X, Y라고 한대. 자,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야.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으로 생각하면 제일 쉬워. 자,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이야.
이런 원에서요. 여기를 만약에 이 원 위의 점을 x, y라고 한번 해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고? 1이라고요. 1. 자, 이렇게 보자.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직각 삼각형 만든 거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각을 이 동경과 시초에서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동경에 대해서요. 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야? 근데 반지름 몇이라고요? 그치? 1이죠. 1분의 뭐가 돼? y가 되겠지. 1분의 y야. 1분의 y. 1분의 y면 몇이야 그냥? y잖아. 사인 세타는 y야. 이제부터.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럼 코사인 세타 어때? 코사인 세타? 그쵸? 1분의 x잖아. x야 x. 맞죠? 자, 탄젠트. 탄젠트 세타는요. 누구분의 누구야? x분의 y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볼 건데 이걸 가지고 그럼 뭐 하냐? 이게 뭐냐 대체? 뭘 나타내는 거냐? 지금 이것만으로는 뭔가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 이걸 일단 1분의 y고 1분의 x니까 이건 거 알겠어. 자, 봐봐. 여기서 지금 너네가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는요. 그 밑에 거 부호야, 부호. 생각해봐. 얘는 지금 x, y가 둘 다 양수잖아. 1,3면이니까. 그러면은 봐. 사인 세타는 그러면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치? y잖아.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1,3면에서는 사인 세타가 y인데, 그치? 그 사인 세타가 지금 양수인 거잖아, 그치? 얘도 뭐야? x, y 둘 다? 그치? 양수니까 코사인 x도 코사인 세타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겠죠? 자, 탄젠트 봐봐. 탄젠트도 뭐야? 그치?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가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중학교 때 0도부터 90도까지 배우면서 그러니까 그 삼각비가 음수인 경우가 있었나? 음수인 경우가? 없었지? 없었죠? 왜? 다 양수니까 1,3면은. 자, 그럼 보자. 동경이 1,3면 있을 때는요. 1,3면에서는 사인 값도 양수고요. 코사인 값도 양수고요. 탄젠트도 양수야. 그러니까 모든 삼각비의 값이 모두 뭐라고요? 양수라고요. 전부 다 양수야. 올. 이해되지, 그치? 전부 다 양수다. 그럼 봐봐. 이제 얘가 2, 3면 넘어가잖아? 얘도 x, y일 거 아니야, 어쨌든. 똑같아. 여기서도 어차피, 자, 이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 1로 생각해, 1로. 알았죠? 반지름, 빗변은 무조건 1이야, 알았죠? 1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또,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사인 세타는요, 물론, 여기를 세타라고 놨을 때에도 수직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도요. 수직으로 내려서 요 삼각형에 대한 삼각비로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자, 보자, 그러면은. 무조건 수선해봐. 근데 어디에 내리는 거야? X축에 내리는 거다. X축에. 알았죠? Y축에 내리면 안 돼. 무조건 X축에 내려가 생각하시면 돼. 알았죠? 자, 세타가 이만큼일 때 내려 생각해주면은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죠. Y 양수잖아. 그치? 자, 코사인 어때? 코사인? 그치? X 좌표가 여기서는 음수잖아. 그러면 누가 음수야? 코사인이 음수야. 근데 봐봐. 그럼 탄젠트는 어때? X분의 Y는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X가 음수니까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지만 누가 양수야? 사인만 양수죠? 누구만 양수라고요? 사인만 양수야. 2, 3면에서는요? 사인만 양수야. 그러니까 90도와 180도 요 사이에 있는 각에서는요. 나머지는 다 음수지만 누구만? 사인만 양수라고요. 자, 3으로 가자. 3, 3면은 여기 있는 x, y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자, 세타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여기가 세타래. 그러면 마찬가지야. 수선해봐. 어디다 내리라고요? x축에 내려. 이렇게 놔서 봤을 때에도 똑같아. 여기서는 x랑 y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 둘 다 뭐야? 음수가 되겠지? 누구만 양수야 그러면은? 탄젠트만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러다. 야, 이러고 있으면 나도 졸리겠다. 자, 보자. 그래서 이제 탄젠트는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탄젠트.
탄젠트는 양수가 된다고. 그 다음에 자 보자 여기는 지금 x가 양수고요, y가 음수죠. x가 양수고 y가 음수야. 그럼 x분의 y도 음수가 되겠다, 그치? 그럼 누구만 양수일까 그러면은? x 누구야? 코사인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라고요. 알았지? 이거 외우셔야 돼. 삼면에 따라서요,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삼각비 중에서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그 동경의 위치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요. 일삼면 다 양수야. 올, 싸, 탄, 코. 올싸탄코 외우셔야 돼, 알았지? 올싸탄코인데 뭐 선생님에 따라서는 학교에서는 이제 뭐 올싸탄코로 그냥 그대로 앞자 따가지고 외우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나는 그렇게 배웠었어. 뭐 얼싸안코 이렇게 배웠었는데 뭐 얼싸안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외우셔야 돼, 알았죠? 올싸탄코 얼싸안코 어떻게든 외우세요, 알았지? 외우셔야 돼,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삼삼면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삼삼면 음수야. 왜? 어떻게 해야지? 그치, 탄젠트만 양수니까. 올사탄코잖아, 그치? 올사탄코다. 1, 3면은 다 양수고요. 2, 3면 누구만 양수라고요? 사인만 양수야. 나머지는 다 음수다, 알았죠? 다음에 마찬가지야. 자, 4, 3면 코사인 양수야, 음수야? 올사탄코. 코사인만 양수, 그치? 요거 빠르게 머릿속에서 회전이 돼야 돼. 자, 봐봐. 너네 이게 지금 연습이 안 되면은 이후로 가면은 우리가 진짜 머릿속에서 빠르게 나와야 되는 그 변환 공식이 있단 말이야. 변환 공식인데 그 변환 공식의 그 단계 중에서 그 톱니 하나가 이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그냥 바로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선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치?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문제 풀 때 더 오래 걸려. 삼각함수는 정말 이 계산 속도에 따라서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알았지? 자, 보자.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였잖아. 연습할 시간 안 준다. 고등수학에서는 연습할 시간 안 준다. 그 시간 누가 확보해야 돼? 너네가 확보해야 돼. 너네가. 그치? 너네가 시간 내 가지고 연습하시고 암기하시고 숙달시켜야 된다고. 체화시켜야 된다고. 해보자. 탄젠트만 양수. 노란색이 양수야. 알았지? 전부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다 음수. 이렇게 한 개 삼각함수의 여기 나오네. 모두 올, 싸, 탄, 코 나와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부 다 양수,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 4, 3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정도 보죠. 요 정도. 자, 요 정도인데 봐봐. 사인 세타. 여기서 볼게요. 사인 세타 누구라고요? y잖아, 그치? 봐봐. 근데 여기서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은요 몇이 되는 거야? 1이잖아. 그래서 뭐야?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 무조건 몇이야? 1이야.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 무조건 몇이라고요? 1이라고요. 다시 한번.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무조건 몇이라고요? 1이야. 1. 그 다음에 자, 탄젠트 봐봐. 얘는 x분의 y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x가 몇이라는 거 알아? 코사인이야. y가 누구야? 사인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탄젠트는 x분의 y는 누구분의 누구? 코사인분의 사인. 탄코사.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탄코사. 외우셔야 돼, 그치? 탄코사,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것까지. 요거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알았죠? 이해될까? 탄젠트는 탄코사.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것까지. 요거는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아, 그 혹시나 하는 얘기지만 요거 이게 뭐냐? 아니 지금 제곱이 사인에만 붙어있는데 이거 뭐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괜찮지? 사인 세타 제곱 아니고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개념은 끝이야, 알았지? 자, 보자. 개념 문제 볼게요. 7번으로 가자. 7번.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어렵진 않아. 외울 게 많아. 그치? 외울 게 많다. 외울 게.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볼 거야. 그래프까지. 일단 보자. 7번. 아, 뭐가?
세타가 3분의 2파이일 때 이렇게 3분의 2파이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교점을 P 그리고 P에서 X축에 내가 항상 수선의 발은 X축에 내리라 했었지, 그치? X축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 만나는 교점을 H라고 했네, 그치? 다음에 OP의 길이가 일단 몇이야? 반지름이니까 1이겠죠? 1이고요. 다음에 POH의 크기는 얘가 지금 3분의 2파이니까 나머지는 180에서 그러니까 파이에서 3분의 2파이 빼버리니까 3분의 1파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3분의 파이고요. 이므로 P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된다? 그러니까 X좌표는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죠? X좌표는 그러니까 코사인을 말하는 거지, 그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이 몇이지 이거? 코사인 3분의 파이 몇이야 이거? 맞아, 코사인 60도잖아. 몇이야 그게? 2분의 1이지? 생각해보자.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좌표,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야 아니면 코사인 3분의 파이야? 3분의 2파이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치? 자 보자. X좌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거에서는 코사인 각도 그대로 3분의 2파이는요 이 삼각형에서의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은 건데 아까 얘기했지? 이게 지금 몇 삼면이야? 2삼면이지, 그치? 그럼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야. 나머지는 음수야.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이해돼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괜찮을까? 2, 3면 누구만 양수라고요? 사인만 양수라고요. 영진아 생각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 이렇게 사고가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요, 사실은 내가 얘기했지. 빗변은 뭐라 그랬어? 항상 양수라니까? 항상 양수로 봐, 빗변은. 1분의 얘잖아. 얘는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니까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야. 알았지? 빗변분의 음수. 빗변분의 양수죠? 여기는 위로 있으니까 양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사인은 양수라는 거. y좌표 양수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탄젠트는 마찬가지로 음수분의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P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다음에 이제 Y좌표는 양수분의 양수인 거잖아, 그쵸? 자, 이거 해보자. 그럼 얘는 사인이야, 뭐야? 사인이죠, 사인.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이잖아. Y좌표는 사인이었지, 우리, 그치? 그래서 이제 사인 3분의 파이는요? 3분의 2파이는 그러니까 또 내려주면은 3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사인 3분의 파이인데 생각해보자. 또 3분의 파이는 지금 이거 2, 3면이니까 사인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죠? 올사탕코잖아, 그치? 사인만 양수, 얘는 양수야 그대로. 그럼 사인 3분의 파이 몇이었지? 그래서 이제 y좌표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괜찮을까? 따라서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치? 얘분의 얘잖아. 얘분의 얘.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어려워. 얘들아, 삼각함수는 진짜 어려워질 거야. 괜찮아, 이거 지금? 8번으로 가볼게. 8번. 원점과 점 P래. P, 2, 마이너스 4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봐봐. 어렵지 않다고. 2, 마이너스 4야. 얘가 지금 P야. 그러니까 동경 OP가 얘를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세타는 누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라는 거라고. 여기가. 그치? 여기가 세타인데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똑같아. 수선의 발은 X축에 내려니까 무조건.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얘분의 얘 해버리면 된다고요. 괜찮지? 그치? 근데 봐봐. 얘가 지금 2고요. 얘가 지금 몇이야? 얘가 지금 4잖아. 그럼 피타고라스로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빗변의 길이 몇이야? 그치?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되겠죠. 그치? 2루트 5야. 그럼 뭐야? 탄젠트는? 그냥 그대로 가. 얘분의 2로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 부호는 어떻게 생각해? 올사탄코. 그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그럼 탄젠트는 2분의 4. 2분의 4에다가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오른쪽이니까 양수분해. 밑으로 하니까 음수겠죠? 마이너스 2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까지 바로 볼 수가 있겠다. 탄젠트 세타는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지? 다음에 9번. 자, 세타가 파이 초과 2분의 3파이 미만일 때, 그러니까 지금 3, 4분면의 각일 때를 말하는 거네. 제 3, 4분면의 각. 인데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래. 옳은 것. 자, 탄젠트 세타는 3, 3분면이다. 그치? 탄젠트는 0보다 큰가? 그치? 올사탄 코잖아. 탄젠트만 양수야. 그러면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음수잖아. 코사인 음수잖아. 음수끼리 더해봤자 음수겠죠? 이건 틀렸고요. 자, 디귿. 음수끼리 뭐였어 얘는? 곱했네. 음수끼리 곱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우리 부호 묻는 문제는 사실은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것만 잘 올사탄코만 기억하시면은 크게 어려울 거 없다고요. 똑같이 푸시면 돼요. 다음에 10번. 다음 중. 자, 마찬가지야. 사인도 0보다 크고요. 탄젠트도 0보다 크대. 생각해봐 근데. 사인과 탄젠트가 두 개 다 양수인 거는 몇 사면밖에 없어? 1밖에 없어. 그치? 1, 3 말고는요. 무조건 사인만 하나만. 그치? 탄젠트만 하나만. 그치? 코사인만 하나만 양수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양수다? 그냥 무조건 1, 3면이지. 맞죠? 그러면 1, 3면에 있는 각, 세타인데 가 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그러니까 얘는 1, 3면의 각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2파이 n 플러스 90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고요. 2파이 n보다는 커야겠지. 그치? 90이니까 2분의 파이로 쓸게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세타를 정해줘야겠지. 그치? 물론 n은 정수일 거고. 이렇게. 근데 뭐 일단 해보자. 딱 보니까 근데 그 보기들이 전부 다 2파이보다 커 작아. 2파이보다 작아. 그치? 2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n이 몇이면 돼? 0이면 되겠죠. 그쵸? n이 0이면 그냥 0도보다 크고요.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각만 찾아버리면 되겠다. 누구야? 누구밖에 없어. 0도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각 누구밖에 없지? 8분의 3파이, 8분의 4파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1분밖에 없다고요. 그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에 11번도 보자. 11번. 다음을 간단히 해보래.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다. 그지? 이거 제곱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냥 a-b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다.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죠? 거기다 뭐 한 거야? 코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또 뭐야?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까지. 둘을 뭐 하라고? 더 하라고. 그럼 뭐가 되겠어? 이거 사라지네. 우리가 중3 때 풀던 a-b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해.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코사인 제곱 2개, 사인 제곱 2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사인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요거 이제 2로 묶어버리면은 2로 묶어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인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요거 외우라고요? 요거 몇이야? 1 있죠? 얘는 몇이야? 2. 이렇게. 요거 외우시면 돼요, 이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까지. 다음 12번. 제2, 3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일 때 사인 값을 구하시오. 자, 생각해봐. 사실 이게 2, 3면이라는 걸 줬다는 거는요. 다른 것보다도 그냥 부호에 대한 힌트만 딱 준 거야. 그치?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직각으로 생각하시라고. 직각삼각형.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니까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높이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높이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9는 8 플러스 1인 거잖아. 여기는 1이겠네 그럼 1.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세타라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야? 3분의 1이죠.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그냥 우리 중학교 때도 삼각비 중에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은 그러니까 사인만 알면은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 구할 수 있던 것처럼 마찬가지 여기도 코사인 하나 알면은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딱 그 문제다 그냥. 중학교 때 풀던 문제. 다음에 요거 구하시오. 자, 해보자. 또 우리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몇일 때 뭐 a, b를 구하시오. 그치? 요런 문제잖아요. 그치? 아니면 뭐 얘가 몇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시오 하면은 자 봐봐. 만약에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얘가 몇인지 나와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얘 제곱한 다음에 이거 빼버리면은 2ab니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런 거였지. 우리 그 x 플러스 x분의 1을 준 다음에 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구하여라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얘가 왜 많이 나왔지? 이 문제가 왜 많이 나왔죠?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끌고 올라왔잖아 이거는. 그치? 왜? 그치? 맞아. 쟤랑은 다르게 여기를 구하라고 할 때에도요. 얘는 a 플러스 b가 몇인지 a, b가 몇인지까지 힌트를 줘야 했지만 얘는 어때? 얘 하나만 가지고도 얘를 구할 수가 있다고. 왜? 어차피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니까. 마찬가지야. 비슷한 맥락이라고요. 자, 우리 이제 얘를 구하라고 할 때 얘랑 얘까지 줄 필요는 없어. 왜? 우린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요거 제곱하면 몇이야? 그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6분의 1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지? 이 안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니까 그치? 얘가 뭐 몇인지 이미 어때? 나와 있잖아. 몇이야? 1. 이미 알고 있죠 머릿속에. 그쵸? 얘가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 하나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인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2 곱하기 사인 코사인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그러면은 16분의 1에서요 1을 빼버리는 거지. 그치? 1을 빼버린다면은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냥 사인 코사인은 양분의 2로 나눠버리면 되겠다. 마이너스 32분의 15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삼각함수랑 이제 요 식의 변형까지 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유형 문제 같이 풀어보고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한번 보자 같이.